에휴, 여기 랍스 한 잔 언더락으로.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최신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가까이 있는 음식 사진을 찍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초점을 왜 못 잡지? 화질이 왜 이렇지라는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 스마트폰 카메라는 괴기할 정도로 지금 카툭튀기가 엄청 커지고 화질도 좋아졌는데 왜 초점이 더 흐려지고 더 퇴보하는 거냐 한다면 사실 이건 카메라가 말 그대로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짧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사실 사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음문가거든요. 그치만 이번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잘못된 자료는 이제 댓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카메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판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 미러리스를 이기기 힘든 이유도 이 센서의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폰 렌즈가 이 정도인데 안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작겠죠? 그에 비해 풀프레임 카메라의 센서는 진짜 커요.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화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만큼 노이즈를 줄이면서 화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그 카툭튀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도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광량을 더 늘리기 위해 센서를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비해서 카툭튀가 이만큼 엄청 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미러리스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도 이제 판형,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풀프레임만큼 키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뭐 AI나 여러가지 사진 보정으로 많은 후처리로 좀 개선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또 이렇게 센서 크기를 키워오면서 조리개 값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 예전에 핸드폰 카메라들은 이제 밤에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뭐 이제 막 저조조 노이즈 이런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사진을 찍으면 노이즈도 많이 끼고 화질도 별로였는데 센서의 크기를 키우고 이와 동시에 조리개 값을 많이 열도록, 흔히 말해 F값이 낮아지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이 F값은 이제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렇게 지금 뭐 2.8,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리개가 더 열리고 그만큼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F22 이렇게 조금씩 열잖아요. 그러면 조리개가 열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F22 때는 이제 적당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열면 열수록 빛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밝아져요. 그럼 이렇게 밝아졌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ISO라는 게 있거든요. 고가스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이제 노이즈를 덜 끼게 만들어줘요. 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는 뭐 이런 게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은 자동으로 조절되니까. 근데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프로 모드라는 게 있고,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 셔터 스피드, ISO 요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태일 때 ISO로 높이면 더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노이즈는 더 생기고, 얘를 낮추면 낮출수록 노이즈는 덜 끼는 그러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울 때 사진을 찍으면 노이즈가 많이 끼는 이유도 빛은 적은데 더 밝게 찍어야 하다 보니까 ISO를 높이면서 생기는 단점 때문에 노이즈가 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또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F값, 그 조리개로 조절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피사체의 흐려짐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미러리스나 DSLR로 구입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이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즉 초점이 맞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흐려지는 정도가 달라서 요 느낌을 원해서 그 감성 때문에 많이 구입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심도가 흔히 말해 이제 얕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F값이 낮아지면서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좀 흐리게 만들고, 심도가 깊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F값이 올라가면서 초점 외에도 꽤 이제 주변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사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초점 맞는 거리가 좁냐 넓냐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F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초점 맞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 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게 F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리개 값이 열리면서 얘가 한 1.8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성능 렌즈들을 보면 이렇게 F값이 1.8, 1.4, 1.2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비싸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인물 모드가 나온 이유도 이 F값을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상 그 심도 효과를 많이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서 이제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흐리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여기서 또 꿀팁이 뭐냐면,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이제 인물 모드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에 들어가면
초점 위치 변경이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짧게 했고, 결국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 그 성능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찍을 때 이런 이제 흐림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 자주 경험해 봤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음식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본인 인증할 때 있잖아요. 신분증을 찍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초점이 안 맞아. 왜 이게 안 찍히지?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요것에 대한 이유는 저도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요즘 스마트폰들이 예전에 비해 최소 초점 거리가 더욱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요. 예전에 한 5cm 간격만 있다면 초점이 잘 맞았거든요. 성능이 발전하면서 예전엔 5cm였던 게 10cm 이렇게 더 늘어났다는 거죠. 아마 제 추측으로 센서가 더욱 커지면서 최소 초점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테스트 해보니 아이폰은 기본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 사이에서도 초점 거리의 차이가 있었는데, 요거를 종합해보자면 왜 처음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냐. 첫 번째로 초점 거리가 길어져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이제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두 번째로 조리개 값이 낮아지다 보니 가까이에 있는 이제 초점을 잡힌 부분을 제외하곤 흐려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스마트폰에 따라 이제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아이폰에서 지금 요 가까이 요 정도 하면 이제 흐려져서 이제 초점이 안 잡히죠. 안 잡히는데 뒤로 가면 이제 최소 초점 거리까지 가면 이렇게 이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갤럭시로 바꿔볼게요. 갤럭시로도 이 거리에서 잘 잡히죠. 근데 가까이 가면 아이폰과 다르게 갤럭시는 이제 초점이 더 잘 잡히죠. 요것도 이제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아이폰이랑 갤럭시의 카메라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이제 메인 광각 카메라의 성능을 되게 많이 높이고,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초광각의 AF를 넣어서 가까이 가면 접사가 찍히도록 여기 밑에 이제 접사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거리에서도 가까이 찍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초광각 카메라로 찍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다시 광각 카메라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카메라랑 다르게 스마트폰은 F값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은 고정 조리개 값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예전 스마트폰은 F값이 그 조리개가 지금보다는 더 높았다 보니까 대충 찍어도 상대적으로 덜 흐려 보이거나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더욱 선명하게 건질 수 있었고, 지금은 고화질, 사진의 퀄리티는 더 증가했지만 심도가 얕아지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음식이라도 초점이 잡힌 부분 외에는 흐려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저는 이제 많은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음식을 찍을 때는 뭐 이제 1.5배, 2배, 3배 줌을 더 많이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1배, 2배, 3배 이렇게 찍으면 화각도 좁아지면서 이제 초점이 맞는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안 흐려지고 깔끔하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배율, 2배율, 3배율 이렇게 찍는데, 화각이 좁아지고 초점 범위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림자가 안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의 광각이 다 웬만하면 24mm 전후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망원단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도 없고 깔끔하게 찍혀서 1배율보다 뭐 1.5배, 2배, 3배율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 15 때부터인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1배율이 24mm, 요걸 탁 터치하면 28mm로 1.2배율, 한 번 더 터치하면 35mm 1.5배율 이렇게 만드는데, 딱 1.5배율이나 2배율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진짜 깔끔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많이 발전해 왔고, 화소도 더 많이 증가했고, 센서 크기도 증가했고, 조리개 값도 더 낮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그 심도의 표현 때문에 이렇게 좀 흐려 보이는 현상이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카메라를 잘 아는 사람들이야 이걸 당연하게 이해를 하지만, 뭐 사실 진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찍어도 잘 나오길 원하죠. 그러니까 뭐 가까이에 있던 멀리 있던 이제 선명하게 찍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이거를 잘 튜닝해야 되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아마 요즘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2-3년 쓰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최신 스마트폰으로 왔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의문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식 사진이나 가까이 있는 걸 찍을 때 왜 이렇게 흐릿하냐 하시는 분들은 1.5배율이나 2배율, 3배율 요 정도로 한번 찍어보시면 더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아이폰은 15랑 15 프로랑 그 최소 초점 거리가 달랐거든요. 지금 갤럭시 S24가 요 정도 되고요. 울트라도 꽤 가까이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근접 초점 켜면 더 잘 되고요.